벌써 58이네?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았지. 60이면 끝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년이 65세로 바뀝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월급 깎는다는 이야기 아니야? 결국 우리 세대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드십니까?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은 세 가지는 확실해집니다. 첫째, 내가 정년 연장 대상자인지 5분 안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월급이 얼마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감이 잡힙니다. 셋째,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생깁니다. 다른 영상 더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국회 발의 법안, 일본 사례, 전문가 분석까지 전부 확인해서 가장 현실적인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얼마 전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평생 회사에 충성했는데 60 넘어서 월급 반토막 내고 일하라는 겁니까?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신 여러분, 새마을 운동세대 아닙니까? 1970년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올리신 분들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만드신 세대예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 마련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나라 발전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년 늘려준다면서 월급은 깎겠다? 억울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1970년생부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준비 안 하면 월급 30%에서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방향이 보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늙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평균 수명은 83.5세입니다. 2030년이면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 소득 공백 문제입니다. 지금은 60세에 퇴직하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습니다. 5년 동안 수입이 끊깁니다. 이걸 소득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60에 퇴직하고 65까지 버텨야 합니다. 저축을 깨거나 자녀에게 손 벌리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확대하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는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정년은 늘리되 월급은 그대로 못 준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령화 심각하다. 60세 이후 5년 소득 공백이 문제다. 그래서 정년을 늘린다. 대신 임금은 조정한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해당되느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단계 2027년부터 정년 63세, 1967년생부터 적용입니다. 2단계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정년 64세, 1968년부터 1972년생 해당입니다. 3단계 2033년 이후 정년 65세, 1973년생 이후 전부 해당입니다. 특히 1970년생이신 분들 2030년에 만 60세 되시죠. 그때는 이미 정년이 64세입니다. 직접 영향권입니다. 1966년생까지는 기존 60세 유지입니다. 1975년생 당연히 65세까지 갑니다. 공무원, 공기업 적용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연금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중소기업 법이 통과되면 모두 적용입니다.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더 중요한 질문. 정년 늘어나면 월급 그대로일까요? 아닙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임금 피크제가 따라옵니다. 지금 한국은 연공서열형 구조입니다. 나이 많고 오래 근무할수록 월급이 오르죠. 이 상태에서 정년만 65세로 늘리면은 기업 부담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금을 조정합니다. 임금 피크제는 간단합니다. 정년은 연장, 대신 월급 감액. 일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3년에 정년을 65세로 확대했습니다. 대신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정년 전 대비 40%부터 70%까지 수준 임금, 즉 30%부터 60%까지 삭감입니다. 월 500만 원 받던 분이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 분석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60세 월급 600만 원, 240만 원부터 420만 원까지 400만 원, 160만 원부터 280만 원까지 800만 원, 320만 원부터 560만 원까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흐름은 이렇습니다. 같은 일 하는데 월급만 줄어드느냐? 네, 그럴 가능성 큽니다. 대기업은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더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50대 후반이신 분들 가장 긴급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2년에서 3년밖에 없습니다. 60세 이후 감액급여 가능성 높습니다. 반면 40대, 50대 초반은 10년 정도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30대는 더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습니다. 첫째, 고용 유지. 60세에 바로 소득 끊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둘째, 연금 납부 기간 연장, 퇴직금도 더 쌓입니다. 셋째, 사회적 단절 방지. 60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됩니다. 그래도 불만은 남죠. 임금 삭감, 세대 갈등, 승진 적체. 그래서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음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준비 전략을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인 출생 연도부터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전략은 출생 연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1967년생 이전이신 분들은 기존 정년 60세 유지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구조 개편은 전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7년생부터 1972년생까지 이분들은 가장 민감한 구간입니다. 2027년부터 2032년 사이에 정년 63세, 64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지금 50대 후반이신 분들 준비 시간이 2년에서 3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장 급합니다. 1973년생 이후는 2033년부터 정년 65세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조금 있지만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은 뒤 적용받는 세대입니다. 즉, 임금 피크제가 이미 당연한 구조가 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세대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50대 후반이신 분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5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정년 연장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인사팀에 문의하시든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통해 정보를 얻으십시오. 임금 피크제 도입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60세 이후 재고용 조건을 미리 알아두십시오. 직책이 바뀌는지,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지, 급여 감액률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월급이 40% 줄어든다는 가정으로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월 500만 원 쓰신다면 300만 원으로도 가능한 구조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부채 정리. 이건 정말 강조드립니다. 60세 이후 소득이 줄어들면 대출 상환이 훨씬 부담됩니다. 가능하면 60세 이전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정리 목표를 세우십시오. 다섯째, 고정지출 점검, 보험, 통신비, 차량 유지비, 자녀지원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70세 김영수 씨 사례가 있습니다. 60세에 월급 600만 원 받으셨는데 정년 연장 후 3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55세부터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외식 줄이고 보험 정리하고 차를 소형차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줄어도 큰 위기 없이 버티셨습니다.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신 분들, 여러분은 아직 10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 첫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65세에 얼마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계획이 세워집니다. 둘째, 퇴직연금 점검하십시오. DB형인지 DC형인지 IRP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개인연금 가입 여부 확인하십시오. 세액공제 혜택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넷째, 자산 구조, 재정비.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면 현금 흐름 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점검하십시오. 다섯째, 60세 이후 소득이 줄어들어도 유지 가능한 자산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구체적인 숫자로 정하십시오. 막연하면 준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30대, 40대 초반이신 분들,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시작하면 가장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빠짐없이 납부하십시오. IRP 계좌 활용하십시오. 연금저축 ETF 같은 장기 투자 상품 검토하십시오. 고금리 대출 줄이십시오. 정년 65세 시대는 여러분 세대에서는 당연한 구조가 됩니다. 미리 적응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모든 세대 공통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채 줄이기. 둘째, 생활비 줄이기 연습. 셋째, 건강관리. 65세까지 일하려면 체력이 필수입니다. 정기검진, 운동, 식습관 관리.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넷째, 새로운 기술 습득. 직무 중심, 성과 중심 체계로 바뀌면 나이가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 하는 업무에서 전문성을 강화하십시오. 다섯째, 재고용 조건 사전 확인.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전략도 중요합니다. 조기 수령은 60세부터 약 70% 수준으로 받습니다. 정상 수령은 65, 300%, 연기 수령은 70세부터 최대 136%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60에서 65세에도 일정 소득이 있다면 연기 수령 전략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국민 여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찬성 의견은 이렇습니다. 소득 공백 메우는 게 우선이다. 60세부터 연금 주든지 아니면 정년 연장하라.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임금만 깎는 제도 아니냐? 청년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니냐? 공무원, 대기업만 유리한 거 아니냐? 특히 청년층에서는 신규 채용 감소를 걱정합니다. 기존 인력이 5년 더 남아 있으면 채용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소득 공백 해결과 청년 일자리 보호, 임금 삭감과 고용 유지 사이의 균형.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똑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 안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5년, 아니 여러분 노후 20년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씩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출생 연도 확인은 끝났습니까?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1967년생 이전인지, 1968년부터 1972년생인지, 1973년 이후인지, 이거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전략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회사 정책 확인하셨습니까? 정년 연장 도입 일정은 언제인지, 임금 피크제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감액률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설마 우리 회사는 아니겠지.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기업이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 빠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월급 40% 감소 시뮬레이션 해보셨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월 500만 원 쓰신다면 300만 원으로도 가능한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오늘 당장 가계부부터 꺼내십시오. 막연한 불안은 준비를 못하게 만들지만 숫자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부채는 언제까지 정리하실 겁니까? 60세 이후 월급이 줄어드는데 대출이 그대로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가능하면 60세 전 상환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게 노후 안정의 절반입니다. 다섯 번째, 연금 점검하셨습니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셨습니까? 퇴직연금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IRP 개인연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국민연금 수령 전략도 달라집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조기 수령보다는 정상 수령이나 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계산해보고 결정하십시오. 감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건강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65세까지 일하는 시대입니다. 체력이 없으면은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혈압, 혈당, 체중 관리하십시오. 주 3회 이상 걷기 운동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건강은 자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직무 경쟁력 점검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연공 서열이 아니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갑니다. 나는 나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하는 업무에서 전문성 하나라도 확실히 만드십시오. 새로운 기술, 디지털 역량, 자격증, 작은 차이가 5년을 버티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 세대 갈등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청년 일자리 문제, 임금 삭감 문제, 분명 민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평생 일했고 세금 냈고 나라를 키웠습니다. 당당하게 권리 주장하되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을 이해하고 준비하고 목소리는 합리적으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년 65세는 이미 흐름입니다.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될 것인가,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는 건 분명 기회이기도 합니다. 5년 더 소득이 생깁니다. 연금 납부 기간이 늘어납니다. 사회와의 연결이 유지됩니다. 문제는 월급 삭감입니다. 30%에서 50% 줄어들 가능성. 이걸 모르고 맞이하면 충격이지만 알고 준비하면 관리 가능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정년 65세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임금 피크제 병행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 감소 대비 필수입니다. 셋째, 세대별 전략이 다릅니다. 50대 후반은 긴급 대응, 40대부터 50대 초반은 10년 준비, 30대는 장기 설계. 넷째, 공통 전략은 부채 축소, 지출 관리, 건강 관리, 연금 점검, 직무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행동하느냐, 5년 뒤 후회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상황 남겨주십시오. 나는 1969년생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소기업인데 재고용 가능성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현실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주변 50대, 60대 직장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정보 몰라서 준비 못하는 분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준비하십시오.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힘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